저는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제 김지호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성경신 교수, 존경하는 성경신 교수님께서 이제 즐기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즐기는 맥락으로 첫 번째를 시작을 해야 분명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나름대로 했던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또한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좀 업계에 계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07년 정도부터 아이트래커를 한번 그런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정말 참 잘 모르는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학생들 멀리 있는 병원까지 오게 해가지고 뭐 실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데이터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인력을 총동원해서 뭐 일주일씩 걸려갖고 데이터 분석도 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러고서 한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 일부는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이 보셔서 또 쓰임새가 널리, 물론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본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론을 앞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도구를 잘 써서 더 좋은 검증을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로서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할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 자동차 잠재 고객의 시선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잠재 소비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세상에는 예쁘고 멋진 자동차가 참 많다. 그런 얘기는 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멋진 자동차, 멋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잘 개발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소비자들이 미처 모르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좀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트래커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만들었다, 멋있다라고는 하는 게 쉽지만 어떤 게 멋있냐라고 말하면 참 대답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멋있는지 얘기하기 힘들고 소비자 자체도 딱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후 해석적인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기아 자동차들은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현대자동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좋아합니다만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얘기를 하자면 또 무슨 곤충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근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평가가 제각각이고 그것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정량화 가능하고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요. 무슨 얼마나 마력이 센지, 제로백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트래커라고 하는 것, 소비자들의 시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비는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평가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좀 정량화된 어떤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는 결국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디를 많이 보더라.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슨 후드는 몇 초를 보더라. 바퀴는 몇 초를 보더라. 범퍼는 몇 초를 보더라. 와 같은 이런 자료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게 아이트래커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 관련 연구들이나 관련 리서치들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 얼마나 오래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멋있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지, 주의를 획득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그치면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소는 조금 탐색적인 경향은 있습니다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속성, 감성적인 속성을 변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굉장히 감성적인 제품, 쾌락적인 제품이 존재하는가 하면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제품, 기능적인 제품들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것이 항상 같은 머릿속의 평가를 갖고 오진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이 시각적인 것으로 변별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 했고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시선의 의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사실은 어떤 연구 결과나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봤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고 싶다. 이 후드 때문에 사고 싶다. 바퀴 때문에 사고 싶다. 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것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시선의 의미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이를테면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은 이성적인 영역이고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건 감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차에 있어서 꼭 사고 싶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 싶으냐 하면 뭐 후드가 마음에 들고 바퀴가 마음에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 배경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 트래커의 분석 툴인 얼마나 오래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느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도가 높은 걸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주목도가 높은 것이 대체로 소비자들한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자주 볼수록 좋아지고 좋을수록 자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소위 이제 시각과 호감에 대한 선형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 트래커 관련 연구에서 보면 오래 보는 것이 더 좋아지고요. 좋아하는 것을 더 오래 보는 그런 관계성은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오래 보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좋아하는 것을 오래 본다 인과관계는 해서 애매합니다만 이런 선형적 관계라고 하는 건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자극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그중에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나 아니면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기 힘든 시간, 다시 말해서 선택적인 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에는 아마 이 선형적인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홈쇼핑 같은 것들 지금 가운데 파란 점이 결국 이제 보고 있는 점인데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말하고 계속 화면도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심 없고 재미없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관심 있는 것들을 분명히 더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선형적인 관계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자동차는 아니죠. 근데 이제 참 보면 사람마다 여기서 좋아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또 남성이 좋아하는 것과 여성이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봤더니 아주 정직하게 정직한 숨김없는 꾸밈없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웬만하면 기계로 측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저렇게는 안 볼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그야말로 선형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요소는 뭐였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브랜드, 메시지, 관심 없었던 거죠. 짧은 시간 동안 5초 동안 보여드리게 됐었는데 5초 동안 그야말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만 살펴보는 그야말로 선형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많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것만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존재합니다. 싫어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싫고 부정적이고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눈에 띄고 눈에 거슬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감정 유인,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소위 베일런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유인가, 감정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싫다,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싫은 것도 많이 보고 오히려 중립적인 그저 그런 것들을 좀 덜 보게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정신생리적 측정치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U자형의 현상일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시각 행동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상황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든지 관여가 굉장히 높아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때, 이럴 때는 아마도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싫은 것들도 보고 그 오래 본 싫은 것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겠죠. 옥동자와 장동건은 아무튼 TV에 나오면 둘 다 보게 되는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여학생인 저희 학생이 만들어줘서 옥동자와 장동건이 나왔지 저는 둘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나올 때 이제 더 열심히 보는 그런 건 틀림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주 잘생기고 아주 못생겼다기보다 아주 너무 개성이 넘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둘 다 보게 되는 거지만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직선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U자형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은 아이 트래커 분석의 제일 기본인 오래 보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어떤 상황에서는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본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시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어떤 것들은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이 트래커의 제일 목적이며 제일 종속변, 제일 측정치인 얼마나 오래 보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성적인 관점이냐, 이성적인 관점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소는 조금 질적인 분석을 좀 함께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자인의 뭐 여러 가지의 뭐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뭐 마티즈, 뉴 크리에이티브인가 뭐 그렇죠. 이거는 색깔 자체에서 남자는 타지 마세요, 여성분 타세요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난 정말 색깔이 좋으니까 남성도 탈 수 있다. 물론 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 퍼센트는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껌. 글쎄요, 뭐 저 통 저렇게 요란하게 들고 다녀서 껌을 씹어야 되면 껌이 특별히 더 맛이 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자체가 이쁘고 귀엽고 왠지 이 통 갖다가 나중에 뭐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쾌락적인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를테면 상징성, 쾌락성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감성적인 정보 처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우반구 좀 다소 좀 진한 이론이긴 합니다만 우반구의 처리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 의자인데요. 등받이가 없죠. 등받이 없이 앞으로 기대는 의자가 뭐 더 허리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특이하게 생긴 의자. 그 다음에 이건 노트북인데요. 모조리 노트북이 저렇게 무슨 핵전쟁 버튼처럼 생겼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나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잘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투박하게 생겼지만 저 디자인은 결국은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성적, 감성적 이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적인 것들을 오래 보느냐, 감성적인 것들을 오래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돌려 얘기하자면 그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고 어떤 범주에 존재하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또한 그런 이유는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이제 이런 전통적인 그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어떻게 보면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눈길을 끌 만한 특별한 디자인적 요소는 없거든요. 그럼 저거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아이트래커로 10초면 다 볼지도 모르죠. 그럼 그렇게 짧게 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시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에 뭐 이런 뭐 무슨 드라이어라든지 세탁기,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멋있게 잘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그 고유의 본연의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변별해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선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 싶다. 어떤 부분이 멋있어서 사고 싶다. 어떤 부분이 싫어서 안 사고 싶다. 경쟁차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후지다.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얻어봤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 설계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12명, 남자 6, 여자 6, 고관여 6, 저관여 6으로 해가지고 12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룸, 뭐 이제 실제로 쇼룸을 갔었고, 그 다음에 쇼룸을 한 이후에 인터뷰를 하고, 이제 사후 설문지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가장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텝 1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쇼룸에 가가지고, 여기 오늘 후원해주신 SMI 제품인, 이동형 아이 트래커 HED라고 하는 것들을 착용을 하고요. 이 자동차 세대가 전시되어 있는 소나타, 제네시스, 베르나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했죠. 물론 자유롭게는 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차를 봐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한 차를 한 바퀴 돌고 다음 차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의 어떤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뭘 보는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그야말로 시간 소비가 극심한 방식과 인력 소비가 극심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게 처음 하는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실험하고 온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각자 자기가 어떤 자동차를 봤던 그런 화면을 틀어놓고요. 아주 오래 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왜 오래 보셨나요? 라고 사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왜 그것을 오래 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태도라고, 감성과 이성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설문지만 갖고 좀 놓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었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서 사람 눈을 닮아서 라이트를 열심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좋으냐 싫으냐라고 하는 것들도 물어보게 되면 뭐 좋아서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봤는 경우도 있고 싫어서 봤던 경우도 있고 뭐 잊어버려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요. 뭐 그냥 봤다 좋다 싫다가 아니고 그냥 눈에 띄더라 이런 대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에 일단 오래 본 것들에 대해서 질적인 측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왜 오래 봤는지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들을요,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용적인, 쾌락적인, 상징적인, 기능적인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손잡이, 지금.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특히 아이 트래커는 이제 오늘 뭐 보시겠습니다만 이동형이 있고요, 고정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모니터, 물론 모니터의 어떤 크기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뭐 수십 인치가 될 수도 있고 수인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모니터를 통해서 제한된 시각적인 자극이 제공되는 고정형에 비해서 이런 이동형 아이 트래커는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각적인 자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미 있는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AOI, 바로 다음에 이제 발표해 주실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AOI라고 하는 영역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AOI로 분류를 한다고 쳤을 때 예컨대 앞, 뒤, 좌우 그렇게 네 가지로 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60가지로 분류해갖고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 못했고요. 이걸 좀 더 줄여갖고 15가지로 분류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너무나 세밀하거나 너무나 단순하게 되면 그 어떤 의미들이 합쳐지거나 너무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35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35가지지 사실 이것도 간단한 작업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가급적 하나의 AOI라고 하는 것들은 유사성을 최대한 담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AOI로 묶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35가지로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일 처음에 왜 시선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시선의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후드를 0.885초 정도 주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프론트 마크 같은 경우를 0.563초 정도 경시를 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보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했고요. 그래서 루프를 0.212초 정도 보고 썬루프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12명의 평균이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겠죠. 베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대체로 이걸 하게 되면요. 면적이 크면 조금 오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마크보다는 큰 문짝이 눈길을 오래 끌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면적하고 굉장히 비례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좋아서 본 건지 싫어서 본 건지라고 하는 건 요것만 봐가지고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 트래킹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왜 오래 봤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해가지고 오래 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건 이제 연구자의 주관이고요. 정확하게 소시계로 잰 것이 아니고 면접을 하면서 오래 봤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길게 봤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길게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 같은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시선의 기술적 분석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각각의 차들을 얼마나 오래 봤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제네시스는 남자는 109초 보고 여성은 81.1초 보고요. 이것들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차를 오래 보고 있고 큰 차를 작은 차에 비해서 더 오래 본다라고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오래 보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해보자면, 그래서 오래 보는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좋아요, 싫어요 물어봤더니만 좋다는 대답도 있지만 싫다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보지 않았으나 싫거나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오래 보는 어떤 이런 U자형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구나. 특히 자동차와 같이 고관여된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라고 물어보면서 이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런 나타난 여러 가지의 응답들을 네 가지 태도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실용적이라고 응답한 영역에 대해서 1.2650초 정도 봤다. 상징적이라고 생각한, 베르나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4.03초 정도 보더라. 소나타는 쾌락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0.86초 정도 보더라. 제일 높은 것들을 보면 제네시스는 실용적인 거고 쾌락적으로 소나타를 생각했었고 상징적으로 베르나를 생각했었는데요. 베르나는 근데 그 내용 분석을 하게 되면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싸 보여요, 고급스럽지 않아요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상징적인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대학생들이 베르나 사기도 힘든 대학생들이 제네시스 보고 소나타 보면서 굉장히 이제 눈이 높아지다 보니 베르나에 대해서는 저렇게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상징적 평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제네시스를 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실용성을 중요하게 본 것 같고요. 아마도 대학생 집단에서는 소나타가 가장 쾌락적인 그런 자동차로 인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시선의 의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차를 오래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종속변인을 나중에 설문지로 물어봤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각각 호감이 간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구매 의도라고 하는 걸 물어봤다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실험이라도 대학생 집단한테 제네시스를 살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 의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아무튼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회귀 분석을 쭉 해보는 거죠. 각각의 AOI를 쳐다보는 시간과 구매 의도는 아니었지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관련성,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루프나 사이드 미러를 오래 본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더 호감 가게 느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트렁크를 오래 보는 것도 제네시스를 좋게 느끼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 인과관계가 애매하긴 하죠. 가격을 오래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럼 비싼 걸 좋아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마 사실 전반적인 연구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시선을 원인으로 보고 태도의 형성을 결과로 보긴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인과관계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은 헤드램프 같은 거 오래 보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엽다는 사실은 제네시스는 귀여우려고 하는 타는 차는 아니죠. 와이퍼를 오래 보면 귀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마크나 휠 같은 경우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반정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아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구매 의도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비주얼 임팩트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마케터의 입장에서 물론 이건 설계가 다 돼서 완성된 상태에서는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이후라도 최소한 사후 설명적이라도 이 차가 잘 팔리는 이유라든지 이 차가 조금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결국 아마 이런 관계 그냥 오래 봤다가 아니고 오래 봤기 때문에 사고 싶지 않다. 오래 봤기 때문에 정말 사고 싶다.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의 파악이 아마도 이제 아이트래커를 통해서 자동차 평가를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붕을 오래 보면 섹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얼핏 봐서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SUV처럼 위에 짐칸 달려있는 지붕은 섹시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설명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돌려 얘기하자면
본인도 잘 모르고 있으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소위 말하는 이런 정신생리학적 측정치가 가지는 기억으로부터의 자유, 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반영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베르나도 이렇게 해서 호감이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성들은 손잡이를 보면 호감이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성들은 손잡이를 보면 호감이 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좀 반대적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왜 자동차들 새로 사면은 문자 결 때 걸리지 말라고 스펀지 붙여놓잖아요. 제네시스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스펀지를 오래 보면 볼수록 차가 멋이 없다 라고 얘기가,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참 이런 결과는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그 안에다가 스펀지 붙여놓을 필요 있을까? 그냥 잽싸게 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은요, 이게 저희가 말하자면 세 가지 결과들을 그냥 하나에 묶어본 겁니다. 일단, 람마크는 0.563초 봤고요. 이 부분도 쾌락적이고 상징적인 태도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정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이 제네시스의 마크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소 탐색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성과 감성에 대한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차가 무슨 차냐면 K7이거든요. 솜씨 좋은 그 포토샵에 재주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우디로도 바꿔보고 이걸 원래 있는 걸로도 바꿔보면서 어떤 게 더 멋있냐 이런 장난들을 해놓는 거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디자인은 다르지 않은데 앞에 거 조금 다른 걸로 사람들이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변별해보기 위해서 이성적인 응시, 감성적인 응시를 한번 변별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적인 절차로서 개발될 수 있다면 이런 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쇼룸, 오프라인 매장, 호텔 로비 등등등, 박물관, 뮤지엄 등등등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즐기실 수 있는 내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을 맞춰서 끝내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덜 즐기는 걸 방지하게 되는 효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적절한 수의 AOA가 자동차 분석에 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큰데요. 아마 저희가 어떤 그 실험 자극이 여성을 위한 그런 컨셉의 차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형적인 유선호와 어떤 U자형의 선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환경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연구실에서 해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논문이 나와서 그치는 얘기인 것 같지도 않고요. 조금 더 의미 있게 산학협력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통섭적인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면 그것들의 이제 프로세스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도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의미가 크건 작건 작은 하나의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그리고 저쪽에 유선 마이크가 있거든요. 픽세이션 타임들이 되게 주시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는데 실제로 저도 자동차 많이 관심 있고 이렇게 볼 때 0.1초 막 0.5초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왜 수치들이 그렇게 작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실은 복잡할까 봐 말씀 안 드렸으면 픽세이션 아니었습니다. 드웰 타임이었습니다. 어떤 A와의 영역 속에 눈길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의 옆에 강판을 봤을 때 그거를 한 점을 오랫동안 쳐다본다라고 가정하기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A와의 안쪽에 시간이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사실 종속 변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짧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0.1초도 있고 1초도 있고 0.5초도 있긴 합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제네시스를 평균적으로 110초 정도 본다고 치면요. 35개 정도의 AOI로 분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각각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기껏해야 이제 최대한 길어봐야 2초 정도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드웰 타임 어떤 다른 영역으로 빠진다든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안 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봤기 때문에 0.1초, 0.5초가 나온 게 아니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0.5초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부분에서 이제 뭐 관여라든지 어떤 자동차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또 다른 변인으로 놓고 좀 분석을 해서 정말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를 좀 비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짧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세대에 대한 평가는 어찌 보면 상대적 평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보면 차량 색상들이 조금 다르게 돼 있었던데 그것이 실제 차량 색깔이 그대로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동일한 색상이었을까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사실 의지와는 상관없었는데 굉장히 럭키했던 부분인데 다 은색이었습니다. 세대가. 다 했고 마침 쇼룸의 세대에 은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의 효과를 방지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실 텐데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